오늘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새끼 도대체 왜 저러지? 하고 화를 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자가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제가 최근에 완벽주의자 분들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설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화가 많거든요. 근데 이 화와 완벽주의를 연결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연관성과 함께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엄격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오해냐면요. 사실 완벽주의자들은 나한테도 엄격하고요. 남한테도 엄격해요. 다만 그 남과 내가 접점이 없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들한테 어떨 때 엄격해지냐? 하나는 남이 정말 나와 가까운 남일 때, 나의 가족, 친구, 아니면 배우자, 연인일 때 정말 나한테 적용하는 것처럼 엄격한 기준을 상대한테도 적용해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내 기준에서, 내 상식에서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들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더 심해서 만약에 상대가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함부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의 코어한 특성이 바로 엄격한 기준이고 그 기준을 맞추는 거에 실패했을 때 비난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비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일을 할 때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 왜 이렇게 배려가 없었을까? 왜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라고 자기 비난을 하는데 남이 그걸 안 지킨다? 그러면 타인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되게 많은 완벽주의자분들을 만나면서 완벽주의자분들이 정말 자주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주 3회 운동을 해야죠. 당연히 사람이 착해야죠. 당연히 함께 일하려면 이런 규칙들은 지켜야죠. 라는 이 should statement,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당연한 것들을 타인이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참을 수 없다라는 느낌, 답답하다, 아 진짜 쟤는 왜 저럴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분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감정들이 그렇듯이 분노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협력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노하는 게 그 협력을 잘 진행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꼭 일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랑 생각이 다를 때마다 화를 내면 당연히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정서 조절 편에서도 다뤘듯이 타인을 비난하는 건 내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낀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것 자체가 내가 뭐 모자란 인간이라서 아니면 인간이 덜 돼서 미성숙해서가 아니다. 누구나 그러면 분노를 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는데 분노라는 감정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비난이 도움이 되던가요? 이 분노와 비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완벽주의자 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너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이러면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막 동기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비난은 우리의 자기 개선 동기를 떨어뜨려요.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도 혹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비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지점인데요. 우리는 비난을 받을 때
누구나 방어를 해요. 오씨,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방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타인을 비난하는 순간 타인은 방어 모드가 되고, 방어 모드가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 들려도 그게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그때부터 합리화를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도 그 비난을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난을 받으면 사람은 방어하게 되고, 방어하면 무시하게 되고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한테 막 화를 냈어요. 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너 진짜 짜증나. 나 그거 너무 싫어. 라고 화를 냈는데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느껴요? 지금 제가 나 무시하네. 너 화를 내도 소용이 없구나. 더 큰 화를 내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랬던 행동을 그 사람이 실제로 할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런 악순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기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이 침범당했을 때 그렇게 붕괴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외주처랑 협력을 할 때 불친절한 답변을 되게 싫어해요. 여기서 불친절하다는 게 태도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서 서로 간에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거나 이 일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누락시키면서 소통을 할 때 저는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사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정말 친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언제 가장 기분이 나쁘냐면, 내 얘기를 물어봐 놓고 결국에 자기 얘기로 돌아갈 때, 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뭐 어떻게 보냈어? 근데 나는 하면서 내가 관심 없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쏟아 놓을 때 저는 되게 무시받는다고 느끼고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이 두 개 다 상대가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있어. 라는 저의 기준이 침범당한 거거든요. 그럼 제 안에서는 사람은 대화할 때 늘 서로를 잘 살펴야 돼. 늘 서로를 잘 배려해서 소통해야 돼. 라는 기준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제 나의 기대를 확인했잖아요. 내가 어떤 기대가 좌절될 때 그렇게 화가 나는가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저의 기대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나는 늘 상대가 나를 배려해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저의 기대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이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맞으면 화가 나겠죠? 왜? 나의 기대는 사람은 서로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대니까요. 근데 이 기대는 저는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언어적으로 학대하지 않는다. 이런 기대는 관계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당한 기대죠. 그런데 늘 배려하고 소통해야 한다라는 기대가 과연 현실적일까요? 이런 나의 기대가 현실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상대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오해가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보를 주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너무 자기 얘기가 하고 싶어서 나한테 그 얘기를 쏟아낸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나를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도 제가 그걸 악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관계는 파국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너무 가혹하게 반응하고 있진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라고 그랬을 때가 없었겠어요? 저라고 상대가 바라는 모든 정보를 다 주면서 소통하고 또 언제나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면서 대화했겠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대화를 안 하잖아요. 우리도 실수를 하고 우리도 내 말이 너무 급할 때가 있고 너무 일이 많다 보면 깜빡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했을 때만 내가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너무 가혹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지막으로 다른 관점에서 볼 여지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일할 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일 너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어떨 때 친구가 자기 얘기만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분노한 포인트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없는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내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이 분노가 정말 정당한 분노인지 확인해 보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이 생각이 안 들어요. 화가 났다는 거에 꽂혀 있죠. 그래서 화가 난 순간 할 수 있는 3가지 스텝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기자비나 정서 조절 편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듯이 정서 조절의 모든 첫 단계는 그 정서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분노를 가라앉히는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어떠시나요? 저는 막 욱 하면서 욕이 막 올라오거든요. 아니면 너무 화가 나면 손에서 땀이 나고 갑자기 막 목소리도 떨리고 막 카톡도 막 엄청 분노의 카톡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되게 기분이 나쁘구나, 화가 난 상태이구나를 첫 번째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상황 해결, 문제 해결, 솔루션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제발.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드는 솔루션은 대부분 안 좋은 솔루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해야 될 건 타임아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기분 나쁠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땐 어떤 말이나 행동, 결정을 하지 않아요. 잠깐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로는 잠깐 편의점 다녀오기, 아니면 회사에서는 찬물에 손 씻기, 차 한 잔 마시기, 아니면 잠깐 스트레칭하기, 심호흡하기, 이런 다양한 활동들로 잠깐이라도 내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행동은 회사에서 화났을 때 친구한테 카톡하기. 물론 화가 났을 때 친구한테 야, 이런 일이 있어서 진짜 너무 빡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요. 다만 그런 경우에 저는 화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나는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좀 이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 기대가 좀 비현실적이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데 누군가가 대화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추천.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랑 대화를 했을 때 늘 더 화가 난 상태로 그 대화가 끝난다면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든 좋으니까 어쨌든 나의 화를 좀 잠깐 가라앉힐 수 있는, 근데 5분 안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활동들은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가 났을 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 잠깐 진정을 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내가 성인 군자 부처가 되어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분노와 비난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난과 피드백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비난 많이 해보셨죠? 비난에는 늘, 언제나 이런 표현들이 섞여 있어요. 넌 늘 그런 식이야. 너 언제나 네 얘기만 해. 진짜 짜증나. 그러면서 과거의 얘기를 끌고 오죠. 너 그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생각해봐. 그때도 너 갑자기 네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짜증났는지 너 기억 안 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진짜 너 화를 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인신공격까지 들어가죠. 자, 이게 비난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늘, 언제나 라는 표현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과거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 세 번째는 인신공격하는 거. 자, 요거는 피드백할 때 빼놓는 거예요. 그럼 피드백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I 메시지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에서. 나는 네가 내 안부에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네 얘기만 하니까 나는 좀 서운했어. 그리고 관찰한 것만 얘기하세요. 관찰에 판단을 넣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I 메시지 얘가 뭐냐면요.
나는 네가 진짜 이기적인 새끼처럼 네 얘기만 뒷거래돼서 너무 서운했어. 자, 이거는 판단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이건 아이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비난이에요. 아이메시지는 관찰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안부를 물어봤을 때 내 얘기를 정말 잠깐 듣고 네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서 내가 되게 좀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친한 사이에서는 해결책까지 논의할 필요도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신뢰관계가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는 것만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은 이 문제가 내 생각에 너무 반복되고 있다면 다음에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 아니면 내 안부를 물었을 때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해결책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저게 이래서 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일에서는 감정을 빼고 내가 관찰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결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심플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 받은 메일에서 A, B, C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제가 일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그쪽에서도 뭔가 개선하는 지점들이 있겠죠?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피드백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난해봤자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뀔 사람은 비난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둘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피드백 해보는 거. 근데 피드백을 해도 안 바뀐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들이죠. 사실 코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가 문제야. 근데 상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기 힘든데 남을 변화시킨다는 건 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것보다는 어쩌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 이렇게 메일을 정리를 해서 주시니까 제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네요. 오늘 이렇게 설거지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너무 편하다. 라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게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상대의 오은영 박사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상대를 변화시켜야 되라는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노력해야 돼? 왜 저 사람은 늘 내가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피드백을 해서 변화시켜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나 자신의 욕구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게 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혹은 저 사람과 함께 잘 협력하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고 싶어요. 협력이고 나발이고 좋은 관계고 뭐고. 근데 어떨 때는 화를 내는데 지쳐서 정말로 우리가 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모색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이 분노를 줄여가는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나의 기대를 점검하고 화가 났을 때 한번 쿨다운하고 피드백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내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예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화를 표현하고 나서 나를 비난할 때도 있고 화를 표현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냈을 때는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너 그 정도 일 아니었잖아 라고 질책하기도 하고 화를 내지 못하고 참았을 때는 답답하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감정을 정말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정 자체에도 정답이 없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작은 일에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대처하기 다들 힘들어해요. 어떨 땐 너무 많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적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자신만의 그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이 감정을 느끼고 표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걸음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가 한 번 걸음 뗐다고 갑자기 걸어가고 뛰어가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디 화낼 일 없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심리학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